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30일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이제 12월이죠. 네, 12월입니다. 날씨가 너무, 날짜가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또 한 살, 네, 드시게 됐는데 축하합니다. 네, 또 한 살 더 먹으면서 너는 꼭 방송만 하려고 그러면 와서 그래. 저로 가도. 이 새끼 너 가. 이놈의 새끼 이게 너 방송하는 거 알고 있었어? 우리 단풍이가 또 와서 해방을 넣어요. 자,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이치카님, 네, 난 주인공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투자의 큰손님, 화수분처럼님 반갑습니다. 찐이 고고님, 백마사님, 그리고 즐겁게 살자님, 행복바라기님 어서 오세요. 뽀기님, 혹부리님, 인내와금님 오셨고요. 난 건물주님, 꿈꾸는 대로님 어서 오세요. 게스트분도 계시고요. 많이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보죠. 네. 바네사님, 1등이세요. 1바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네. 행복한 뜨 은기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아침 썸네일이 너무 유혹적이라고요? 아침 썸네일이 뭐였지? 하이닉스 10만원 가져? 네. 근데 10만원 못 갔는데. 네. 앞으로 갈 거야? 이 얘기였어요. 네. 후, 뭐예요, 이거? 신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영어, 읽기 어려운 영어는 쓰지 마세요. 네, 신님, 반갑습니다. 배명선님, 어서 오시고요. 수산펭귄님, 아크말락 가브리엘님, 어서 오세요. 네. 읽기 어려운 한글도 힘들구나. 네, 아크말락 가브리엘님, 네. 별콩님 오셨고요. 김선희님, 소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찬영님, 반갑습니다. 담찬님, 오,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영길님, 임희진님, 어서오세요. 쪼님, 반갑습니다. 네, 모두 복 받으시고요. 또 연말이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산타 할아버지 기다려야죠. 이제 12월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울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울지 마시고, 네, 항상 웃으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세요. 어떤 분들 보니까 아직도 신용 몰빵에 그냥 네, 상따 따라가게 해가지고 네, 참 힘드신 그런 생활도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네, 신용 몰빵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따 급등주 막 따라가는 거 많이 올라간 종목 따라가는 거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식 투자로 돈 버실 수 있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서두르지 말고요. 욕심 이런 거 부르지 마세요. 네, 천천히. 조금 내려가는데 뭐 어때? 그죠? 내가 산 종목이 조금 손실나도 어때?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괜찮아요. 네. 오예스님 처음이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성승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하락한 이유 먼저 좀 알아보고 그렇게 가도록 할까요?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외국인들 매도예요.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볼게요. 오늘의 수급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무려 2조 4천억. 네, 와, 장하다. 네, 장해. 2조 4천억입니다. 네, 오늘 2조 4천억 매도가 나올 줄은 생각도 못 했겠죠? 네, 막판에 더 갖다 땡겨버렸어요. 1조 원대에서, 네, 2조대로 확 그냥 1조 원 또 막판에 더 던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판 거야? 이제 끝난 거야? 맛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기간별 집계로 들어가시면은요, 1개월 딱 볼게요. 네, 1개월 해가지고요, 11월 2일부터, 네, 오늘까지 딱 보시면, 어디 보자. 11월 30일 이렇게 보시면 2조 5천억 좀 줄었네요. 네, 아까만 하더라도 이제 4조 5조 가까이 됐었는데 2조 5천억 좀 줄었어요. 그래도 2조 4천억을 팔아치웠는데 2조 5천억 순매수면 나쁘지 않네요. 그죠? 네. 외국인 순매수는 여전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10월 말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11월 말에도 떨어지니까 이거 뭐 월 말마다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매도는 MSCI 리밸런싱 때문입니다. 그래서 MSCI의 쿠웨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주식 비중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MSCI라는 것은 모건 스탠리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설명 잠깐 드리긴 했는데요. 이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MSCI EM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대만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은 나라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많은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중국은 뭐 한 10%, 한국은 12%였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는 뭐 한 8%, 여기 뭐 7%막 이렇게 꽉 차가지고 총 100%가 됐겠죠. 네. 이 EM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 구성이 이렇게 딱 100%가 딱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쿠웨이트가 나도 들어갈래!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가 나 조금만 더 비중을 키워볼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00%인데 자금을 더 넣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십시일반 다른 나라에서 비중을 조금씩 빼가지고 알았어 여기서 조금씩 빼가지고 너희들을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웨이트도 조금 사줘야 되고 인도도 조금 사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삥을 뜯는 거예요. 야 니네 이만큼 내놔 니네 이만큼 내놔. 그게 오늘 한국에서는 0.3%였습니다. 12%에서 11.7%로 줄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 매도가 나온 게 이제 1.2조 정도에서 많게는 3.5조까지 네,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1조 2천억에서 3조 5천억까지 나올 것이다. 매도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근데 3조 5천억까지는 안 나왔죠. 네, 3조 5천억까지 안 나왔고 2조 4천억이 나왔으니까 한 절반 정도 나온 거죠. 딱 중간 정도. 그래서 적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이 정도 나왔으면 적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조 5천억 또는 4조까지 나왔어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5조 원 매수를 했기 때문에 4조 원을 덜어내더라도 1조 원이라는 순매수가 이번 달에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 매수는 계속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지수가 내려간 이유는 외국인들 매도 때문이긴 한데 외국인이 파는데 왜 내려갔느냐? 외국인들이 살 때는 어떻게 돼요? 비중이 많은 것부터 삽니다. 팔 때는요. 비중이 많은 것부터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막 들어가고요. 팔 때는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막 나오는 거죠. 오늘 8천억 정도 삼성전자에서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거 개인들이랑 기관이 다 받아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진 않았죠. 한 2% 빠졌나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좋은 건 뭐냐면 조정이 한 번은 나와줬어야 돼요. 계속 매수만 했거든요. 계속 매수만 하면서 이상하다. 이거 많이 샀으면 조금은 팔아줘야 되는데 많이 샀으면 왜냐면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집행을 하는데 평균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평균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매수만 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얘네가 원래 생각했던 평균 가격보다 위쪽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매도가 나와요. 그럼 주가가 내려가죠. 그럼 다시 매수하기 시작해서 평균 단가를 다시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고 조금 팔아서 조정이 좀 들어가고 다시 많이 사고 조금 팔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갔었단 말이죠. 가만 보니까 월말에 나올 이 MSCI 리밸런싱에서 나올 매도를 그때 뽑아내려고 그냥 계속 올리기만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만큼 빠진 걸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에이씨 뭐 빠지긴 빠졌는데 뭐 이게 빠진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죠. 2600 깨졌다고 해서 벌벌 떠는 사람 있나요? 없죠. 네. 조정이 좀 더 가더라도 2550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다. 그럼 조정 좀 더 들어가라 이 얘기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RSI 지표도 과매수가 해소가 돼버렸습니다. 한 방에 모든 걸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쿵 떨어지니까 조정 나왔네? 과매수 해결됐네? 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 와, 이런 얘기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이번에 조정이 음봉 되게 크게 나왔네, 무섭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들어올 거야? 들어와. 들어와. 이거죠. 브라더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브라더. 우리 브라더들이 들어와야지. 들어와. 내가 사줄게.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제 보는 관점은요,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겁을 먹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빠지는 시점을 이용해서 내가 저점을 그럼 공략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주식이 조정을 받는다, 이야, 주식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쯤에서 살 수 있을까? 제가 6만 1,000원은 포기하라고 그랬죠. 네, 여기까지 못 들어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지간히 들어오는 자리가 어디쯤 될 것인가? 지지선 나오는 자리가 6만 4,000원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들어와주면 땡큐인데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조정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죠? 조정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들어오려면 저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네. 조정이 거셀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 것도 계속 드는 거죠.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요, MSCI 리밸런싱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도 시원찮은 상황이에요. 환율 계속 바닥이죠. 네. 경기 회복된다 그러죠. 정치적 리스크 끝나가죠. 뭐 코로나에 대한 위협이 있다라고 하지만 요거는 백신이 이번 달 중반에 나온다 그러니까 곧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조정을 만들어낼 빌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가 계속적으로 더 들어와 줘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고맙게도 MSCI 리밸런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땡큐 MSCI 리밸런싱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이, 조정 들어가서 짜증나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요. 와, 내가 드디어 이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더 가버린다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조정이 들어와 준다라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매수를 이번에 좀 잡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요, 10만원 가자. 사실 10만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10만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지금 충분히 비중을 실은,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관계없어요. 더 올라가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비중을 충분히 실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매수를 아직 못했다거나 그런 분들은 조정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꿈을 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8만원대 초중반, 네, 중후반, 87,000원 88,000원 여기 꿈 버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안 와요. 네, 여기까지는 안 옵니다. 지가 조정 들어가 봤자 얕게 들어가서 요 정도 9만원대 초입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 이 얘기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10만원을 가는 거,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가는데 그게 어디만큼 들어와서 우리에게 기회를 얼만큼 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더 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를 또 쳐다보는 관점들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그동안 벌어진 이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내용일 테고 그 조정에 대한 기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격적인 조정하고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더 빠르게 조정이 마무리될 수가 있겠죠. 시장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은요 굉장히 반가운 조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는 굉장히 반가운 매도예요. 우리 제임스하고 토마스가 오늘은 제대로 일을 잘해준 거예요. 에이, 외국인 매도 나와서 주가 빠졌는데 짜증나요가 아니라 여러분 포트폴리오 잘 들여다보세요. 뭐 그렇게까지 충격받은 종목들 별로 없어요. 네, 오늘은 3% 정도까지는 주가 하락해도 괜찮아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3%까지 주가 빠져도 괜찮아요. 사실은 3에서 4% 정도 된다는 얘기 보셔야 되겠죠. 네, 지수가 1.6%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6% 하락했으니까 뭐 곱하기 3만 치면은요 368, 313 4.8이잖아요. 아, 나 계산 요즘에 엄청 빨라졌어. 인간 계산기 된 것 같아. 바로바로 계산되네. 네, 1.6 곱하기 3은 어떻게 해요? 4.8. 그럼 마이너스 4.8%까지는 여러분들 용서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 빠진 종목도 많지 않아요? 거기까지 빠진 종목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종목들이 잘 움직였다니. 아주 이 제어를 잘했어요. 요즘에 이번에 들어온 주포들이 아주 그냥 운전수가 너무 잘해요. 뭐 군대 운전병 나온 것 같아요. 너무 핸들링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도가 나오는 거나 조정이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움직임이 조금 약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코스피가 조금 조정받았는데 코스닥이 상승을 하는 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자금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굴러 들어간다.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넘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형 포장의 상한가 갔어요.
와, 이게 잔량이 300만 주야. 네. 390만 주. 이거 지금 페이퍼 코리아보다 더 세게 나가고 있어요. 네. 골판지. 페이퍼 코리아도 지금 오늘 조금 오르다 말긴 했는데, 너무 세게 나가죠? 네. 물론 이제 확진자 수가 세지거나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네들 지금 너무 세게 나가는 거예요. 경고 딱지 붙었는데, 대형 포장도 이제는 경고 딱지 예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오르면 경고 딱지가 붙을 거예요. 지금 대형 포장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넘어가는 포지션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죠. 이 부분은 지금 상한가에서 마감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잔량도 많기 때문에 아침에 더 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갈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팔아도 괜찮아요. 네, 파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먹고 팔았느냐 안 먹고 팔았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고 딱지는 뭐냐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해갖고 빨간 딱지 붙잖아요. 네, 빨간 딱지 이렇게. 페이퍼 코리아가 지금 빨간 딱지 붙어야 돼. 경고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심해라 이 얘기죠. 네,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상한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요,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냥 막 계속 달리는 거야. 상한가 막. 옛날에 명성이란 종목 혹시 아세요? 그런 종목들은 10방씩 가고 그랬습니다. 10배씩 10배 나올 때까지 한 달 내내 상한가 치고 난리였어요. 근데도 경고 딱지 하나 안 붙어. 위험하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줬어. 그런데 뭐 투자자들을 좀 보호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주의, 경고, 위험 이렇게 딱지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일가 매매가 되기도 하고요. 이 빨간 딱지가 붙으면 아무래도 제재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뭐 거래 정지도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열기가 좀 쉽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경고 딱지가 붙어 있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위험이 한 단계 남아 있거든요. 경고 위에가 위험이에요. 이 위험 딱지가 붙으면 대체적으로 매도를 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위험 딱지 붙이고도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험 딱지 붙으면 대부분 매도를 쳐야 되는데, 경고 딱지에서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위험까지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빨간 딱지가 붙으면 일단은 긴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위험까지는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골판지 관련주들은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영풍재지, 뭐 그 다음에 한창재지, 뭐 닭이 올라갔어요. 네, 재지 딱지 붙어 있는 거 닭이 올라갔고요. 오늘은 하다못해 50까지도 올라가더라. 네, 50 왜 올라간지 아세요? 네, 50 50은 왜 올라간 것 같아요? 50 같은 경우 이게 원래 마스크 쪽 연결된 기업이었는데, 요거 되게 웃겨요. 본드, 네, 본드 접착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 테이프 관련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종이 박스를 많이 만들게 되면 그 박스 테이프 붙이는 그 박스 테이프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니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박스 테이프 관련주로 야, 이 예전에 그 삼천리 자전거 생각하니까 또 그게 있죠. 자전거 도로 깔 때 자전거주가 막 올라가는데, 자전거를 테마주가 많이 올라가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뭐가 올라갔냐면은 이제 페인트 관련주가 올라가요. 아니, 자전거 테마인데 왜 페인트냐 그랬더니 자전거 도로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야 된대. 그리고 페인트 수요가 늘어나니까 페인트주가 올라가. 뭐 고무기업이 화학주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냐, 이제 자전거 손잡이를 만들어야 하는데, 야, 별의별 게 다 올라갔더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좀 웃기긴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를 근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종목들도 상한가 가고 몇십 프로씩 막 치고 올라가서 진짜 수익률 많이 나오는 종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에 휩쓸리게 되면요, 더 이상 살 게 없다 그러면 다른 데로 막 번져요. 네, 막 번집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포장지 회사들은 모르겠네요. 뽁뽁이 회사 뭐 있어요? 뽁뽁이 회사 뭐가 있을까? 네, 그런 것들도 올라가겠죠. 요즘에는 보면 이제 뽁뽁이 이런 것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심리가 일단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 그 수요가 늘어나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수요가 그게 늘어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갈 때가 되잖아요. 종목이 갈 때가 되면 그걸 끌어와요. 네,
그래서 야 50 박스 테이프잖아 올라가야지 그렇게 그냥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박스 테이프 뭐 어쩌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뽁뽁이 같은 경우도 야 그러면 뽁뽁이도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택배 물량 많아지면 뭐 비닐 포장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많은 거 아니냐, 그럼 걔네들이 만약에 분위기 그렇게 형성하게 되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판단이 좀 되는 거고, 윤 총장 대선 테마로 엮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인지 저거인지는 몰라. 근데 정치적 이슈다 그러면은 네, 분위기는 더 희한해지겠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50도 윤 테마로 엮일 수도 있는 거고, 종목들도 보면은요 다 그렇게 엮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대선 그 후보 지지율 1등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네, 막 그 섞어가지고 움직이니까 진짜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까지 엮이게 되면 진짜 골 때리는 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슈를 만들어 주냐면, 주가가 올라가긴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료가 막 섞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 얘가 올라갈 때가 됐나 보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올라가기 전까지는 진짜 더럽거든요. 제가 이 예전에 이제 아시죠? 제가 2017년도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무료 방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줬었던, 그 방송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죠? 그거를 이제 제가 2019년도부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는 안 하고 2018년도 말까지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면서 진행이 됐었고, 또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2018년 12월 5일 2018년 12월 5일에 제가 총 4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12월 5일이면 요 정도쯤 되는 거죠. 네, 수요일이네요. 12월 5일. 여기 날짜가 써 있어요. 네. 날짜가 써 있어서 제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때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8년 12월 5일인데 그때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월의 첫 단추 잘 끼워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되게 재밌어. 그 옛날 거 보시면은요, 2018년 11월 21일에는요, 첫눈 올 것 같은 날 행복한 종목을 찾자 그래가지고 랩지노믹스라는 종목 그때 추천이 나갔더라고요. 랩지노믹스 2018년 11월 네 11월 1일 여기 11월 달 여기 네 요때 추천이 나가는데, 이게 여기 2020년 돼가지고 아주 그냥 미친듯이 쳐 올라갔죠. 한 10배 올라갔더라고요. 네 10배 그러니까 종목이란 것은 보면 되게 웃기죠. 근데 어쨌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8년 12월 5일날 총 5개의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의 흐름들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알아볼 건데, 그 안에 대형 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대형 포장 수산중공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 2018년 12월 5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종목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 거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현대 EP. 현대 EP라는 종목을 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2018년 12월 5일이에요. 12월 5일. 여기요. 네.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요때 상황을 좀 보시면은요, 우리가 딱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네.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잡습니다. 나 안 내려가. 이제 안 내려갈 거야. 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위치가 여기 12월 5일, 여기. 네. 첫 번째 고점에서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 그 다음에 반등 나가는데, 여기 가격대가 이제 4,000원 정도,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이 여기 6,000원대
7,000원대부터 또 내려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내려갔던 거죠. 그 다음에 지금 7,000원대까지 이거 거의 100%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요 자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됐냐면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저점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여기 상장 이후에 이런 것들 설명을 오늘 방송은 잘 들으셔야 되겠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네, 여러분들이 유료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잘 보세요. 요거는 공모 가격을 넘어간 시점이에요. 공모 가격을 넘어갔어요. 공모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 이 공모 가격대 아래쪽은 이제 없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공모 가격 위쪽이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 현대 EP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공모 가격 위쪽, 즉 가격대는 4,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위쪽으로만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 가격대 근처가 저점이 되게 돼요. 그런데 요게 2018년도 12월 5일날 이 공모 가격의 그 최저점 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저점이야, 이게 바닥이라는 느낌이 딱 들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바닥을 잡고 넘어가는 형태가 나타나니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매수 포인트예요. 그리고 안 깨잖아요. 근데 특수한 상황,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주가를 빼뜨렸던 상황.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 여기는 항상 뭐라고 했죠? 보너스. 네, 보너스 구간. 그렇다면 원래 주가는 네, 요렇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 상승, 그 다음에 중기적 상승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첫 번째 우리가 매수 포인트 잡는 거, 완전 바닥. 바닥은 공모가를 저점으로 하는 새로운 신세계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5일날 네, 매수했었던 현대 EP. 현재 보시면 수익률이 제법 나오고 있는 상태.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기 매수 시점에서 수익률이 나온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포장도 그 당시에 매수를 드렸던 종목이 12월 5일. 자리가 너무 기가 막히죠. 네, 이거는 뭐 여기 지금 잘 보세요. 추세가 하향 조정을 가지고 가다가 저점을 잡아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기서 이평선 모였습니다. 자, 해체 모여. 누가 봐도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는 네, 성투사 종목을 네, 성투사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여러분들 지금 유로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이런 위치에 있는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변동성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런 위치는요 어떻게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포장도 그때 한번 미친 듯이 쳐 올라갔어요. 네, 900원에서 여기까지. 근데 100%가 안 됐었지. 네. 100%가 안 돼가지고 공짜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여기 매도 타이밍이 나오니까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으셨을 텐데 수익률 그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어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다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번에도 매수가 들어간 게 요런 위치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이 대형 포장 매수 가격이 1120원이에요. 1120원.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요거예요. 네. 이평선이 모여서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드렸던 말씀이 곧 갑니다. 곧 갑니다. 곧 갈 거예요. 곧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지? 곧 갑니다. 그 얘기 해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재료가 이제 그 이후에 엮여가지고 이렇게 지금에서 올라가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지가 올라갈 때가 되니까 재료를 갖다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018년도 12월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곧 갑니다. 곧 가야 돼요. 곧 가는 거예요. 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인데 여기에서부터 뭐가 돼요? 그냥 지가 쳐 올라가는 거죠. 네. 팍팍팍 치고 올라가죠. 근데 얘는 그게 뚝심이 길진 않아요. 계속 올라간 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팍팍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자리들. 요거를 한번 놓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의 특징은 뭐냐면 모여가지고 뭉쳐있는 거야. 모여서 뭉쳐있는 거. 그리고 나서 빵 차고 나가는 거거든요. 왜 저런 자리들을 공략하게 되면 멀지 않았어. 멀지 않았어.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대형 포장 멀지 않았어. 그 다음에 써니전자 멀지 않았어. 이때도 돌아가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네, 멀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단기, 중기, 장기 모두가 모여 있는 거거든요. 에브리바디 다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 얼마 샀냐? 나 여기 샀어. 나는 지금 1년째야. 나는 5일밖에 안 됐어. 난 지금 들어왔어요. 나는 주린이에요. 뭐 등등등 신입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 모여서. 그래서 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제 출발해야지. 다 모였으면 이제 출발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역배열에서 들어야 돼요. 역배열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인 다음에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이지만 이런 것들은 또 재료가 붙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외국인들 안 팔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지금 요 구간 해소가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위치가 모여있는 시점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대형 포장 같은 경우가 현재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역별에서 탁 전환되는 그런 타이밍.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잘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들 근데 봐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기억을 잘 하세요. 그래서 비슷한 거 나오면은 그냥 갖다 때려 그냥 막, 네. 때려 박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수산중공업도 요날 같이 나갔어요. 12월 5일입니다. 네. 그 뭐 안 봐도 아시겠죠? 수산중공업. 수산중공업은 여기 해가지고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뜯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샀거든. 네. 왜냐면은 요게 가격이요. 여기가 지금 1,600원이고 여기 이렇게 됐는데 가격이 이제 이탈되는 구간이라서 한번 뜯어 먹었지. 이게 물론 사고 나서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랬을까? 네. 이거 왜 그랬을까?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수산중공업에 대해서 추천을 드릴 때는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 달부터 계속 모아갔었죠. 사고. 네. 여기서도 계속 사실 이거는 2017년 후반 네, 제가 이제 우리 아들 주식 처음 사주던 그 시기 그때부터 계속 산 거죠. 그래서 사고 비중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올라갔을 때 적당히 팔아버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100%도 넘고 네 수익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 여기 요런 구간들은요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손실이 조금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바닥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들 여기는 지금 뭐 무역협상 뭐 깨진다 뭐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제외하고요. 그냥 주가가 형성된 바닥, 자기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재수 없으면요. 2,000원부터 어디까지요? 1,500원까지. 얼마큼 내려가요? 30%. 30%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위아래요. 위아래. 30%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면 재수없으면 위에 사면은 마이너스 30% 까이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고점에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 지점에서 매수하죠. 그러면은 적어도 한 마이너스 10% 정말 많이 나가야 마이너스 20%.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리스크 제한을 건단 말이죠. 그러면 요 정도 범위 안에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냅두는 거야. 네. 냅두는 거예요.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요. 마이너스 15% 10% 갔나요? 한 12, 3%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40%. 네. 내일 이제 결판 나오겠죠? 금호산업은. 금호산업도 보세요. 금호산업도 여기서 매수한 거거든요. 원래 배당이 한 7%쯤 나오고 이번에 배당이 500원. 네. 500원 이상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뭐 많이 나올 때는 한 700원까지 나온다는 얘기 있던데 700원까지 나올런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500원 이상 나온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0원에 샀거든요. 네. 7,000원에 샀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뭐 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여기까지 내려가고요. 네. 마이너스 한 10% 넘게도 나왔었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0% 나왔죠. 그리고 추가 상승이 지금 내일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게 내일 판결이 나올 겁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근데 기각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죠. 그래서 기각이 됐을 경우에 주가가 빵 튈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수익률이 제법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계속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 바닥이라는 것이 확인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리스크가 없지 않아. 왜냐면 더러우니까. 바닥이니까 더럽거든요. 아, 더러워, 이씨, 막, 네. 바닥이니까 더럽다 이거예요. 더러운 바닥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랄을 할 겁니다. 여기서 물량을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설프게 고점에 따라가지고 와장창 물려버리지 마시고요. 밑바닥에서 물리세요. 물려도 괜찮아. 네, 마이너스 좀 나와도 괜찮아요. 뭐 사자마자 내려갔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저점이잖아. 지가 내려가봤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 정도 못 참아? 못 참으면 안 되죠. 네,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섭게 훅 올라가거든요. 하는 순간에 올라가면 그냥 바로 수익률 막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회를 주지 않아. 기회를 주잖아. 여기도 매수할 기회 줍니까? 안 주죠. 확 튀어 올라가잖아요. 매수할 기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치에서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그대로 홀딩 유지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산중공업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점권, 바닥권, 이 종목은 저희가 7월달부터 계속 매집을 해드리면서 매수를 계속 해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길게 보세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길지도 않았어.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빠바방 치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갈 때는 이게 뭐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쭉 그냥 가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을 그렇게, 그 다음에 중간에 물량을 뺏기지 않는 이유는 바닥이라는 확실한 인식,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종목을 더 사면 더 샀지 중간에 팔면 안 돼요. 지금 같을 때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얘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었던 게 대유 플러스. 이것도 12월 5일이에요. 2018년 12월 5일. 요거는 여기서 샀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냥 저점인데, 바닥은 여기다. 네, 그죠? 바닥은 여기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저점 안 깼어? 이제 올라가? 그래서 이제 쌍바닥에 대한 포인트로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서, 여기 12월 5일날 매수가 들어갔는데, 그 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뭐 제법 수익을 만들었어요. 거의 한 7, 80%까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긴 했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 그냥 이 쌍바닥에 대한 포인트, 그 다음에 주가가 뭐 변하는 그런 정도,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개 중에 가장 볼 게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한창은 제가 정말 말씀 많이 드릴 게 있죠. 2018년도 12월이니까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빠장창 올라가가지고 단박에 100% 수익을 달성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좌 공개 따로 해드렸어요. 저도 이거 매수했거든요. 제가 지금 매수했던 게 뭐냐면 수산중공업, 그 다음에 대유플러스, 한창, 대형포장 뭐 이렇게 다 샀네. 네, 저도 다 산 종목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계좌 그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찾아보면. 그래서 한창, 우리 그 회원 경험담 이런 데 보면 있나? 88TV에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회원 경험담 보면은 한창이라고, 한창 언제쯤이었을까? 네. 여기 있다. 네. 한창 100% 수익입니다. 해가지고 써놨죠. 네. 제 잔고에, 네. 한창 100% 수익 해가지고, 한창 제재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 한창 제재 있었고, 한창, 남선알미늄 이렇게. 한창 100% 수익 난 거, 그때 인증을 해드렸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아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네. 뭐, 그거 아까워요. 그리고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먹고 팔았다는 거지. 그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들은 일단 지금 올라갔으니까 아까워 보이는 거지, 내려갔을 경우에는 또 다른 생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수익 내고 팔았잖아요. 그죠? 수익 내고 팔았다는 것은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뭐 어쨌든 종목은 계속 될 거고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로 지금 그 우리가 종목을 다 안 팔고 있었으면요, 100%가 4개는 나왔겠죠. 그 페이퍼 코리아하고
지금 바이오톡스텍, 수산중공업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대형 포장도 지금 더 올라가면 또 나올 테고요. 금호산업 뭐 4개가 4-5개 나오겠구나. 무지하게 나오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매수에 대한 포지션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매도는 사실 이게 중간에 흔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챙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꼭대기에서 내가 고점에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진행이 됐을 때는 매도를 못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상관없어요. 잘 팔았다고 생각해요. 팔고 나서 더 올라갔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원래 내가 매도를 하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100% 뭐 1000%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모르지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도가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뭐 수익 보고 매도하셨는데 뭐 특별히 저거 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은 계속 돼요. 종목은 계속 되고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후보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이제부터 막 움직이고 있거나 이제 모아가고 있거나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질 테니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한창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평선 딱 모아놓고 나서 당겨주는 그런 자리였고요. 한창은 기존에 이제 제가 여기 400원대에도 매수를 한번 했었어요. 매수 여기였나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요게 반기문 테마 엮이면서 이제 1000% 먹고 팔았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위험 경고 딱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4%대, 15%대 상한가 있었던 시기였는데 반기문 테마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게 네 1000% 10배 딱 먹고 팔았죠. 4,000원에. 네. 애누리 없이 딱 4,000원에 팔았는데 여기 그죠? 4,000원. 4,000원이 안 됐어? 맞죠? 4,000원. 네, 4,000원대. 그래서 10배 딱 먹고 팔았어요. 내가 4,000원에 판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400원대에 사가지고 4,000원대 팔아먹었는데 요거는 감자 이후에 바닥 계속 다져가지고요. 조만간 갑니다. 이거 크게 갑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이 감자를 통해 가지고 완전 작살이 나게 되면은요. 그 시점에서 바닥을 잡고 죽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큰 상승을 한번 보이게 됩니다. 그 상승이 지금 한창에서 나온 게 10배였는데 요 비슷한 게 뭐였냐면 현대건설. 이런 큰 종목도 정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것도 감자 이후에 올라간 게 6천원에서 6만원, 이거 10만원, 9만원까지 갔죠? 네. 중간에 샀다고 해도 네, 거의 10배.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감자 이후에 거의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닥 잡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점을 잡고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들 그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감자 때 대주주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감자 이후의 기간 동안에 매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평단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놓고 나서 주가를 10배 정도 뛰어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대주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종목도 보시면은 이제 그런 매매 포인트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매수하시면 우리가 시간 문제라는 얘기하죠. 시간 문제. 시간 문제. 주식을 사놓고 그냥 길목일 지킨다라고 보셔도 괜찮죠. 주식을 사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수익을 내주게 될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들. 그런 자리는 어디냐면 지금 설명을 드렸듯이 저점.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자리. 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 더 안 내려가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지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죠. 결국엔 찾아내라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말고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저런 위치들은요, 이렇게 종목을 계속 두들기다 보면은요, 걸립니다. 나옵니다. 근데 차트를 이렇게 크게 보시면 안 나오고요.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차트를 우리가 왜 넘겨다 봐야 되는지,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는 건가? 왜 저기서 왜 올라가는 거지? 저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였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향이 됐든 아니면은 뭐 이평선이 돌아서는 각도가 됐든 그다음에 뭐 저점을 확보하는 구간이 됐든 뭐 추세선이 됐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최종 보스는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들어와 가지고 모여요. 그 다음에 정배열로 돌아서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게 큰 시세를 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자리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자리들을 잘 찾아보세요.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매수를 하시면 대부분은 다 수익을 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막 흔들어대요. 흔들어대거든요. 흔들 막 흔들어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막 떨어져 나가요. 막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디스코 팡팡처럼 막 흔들어 버려요. 막 그냥 막 어이 언니 막 그러면서 막 흔들거든. 막 떨어져 나가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잘 붙잡고만 있으면 되죠. 기둥불이 딱 붙잡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동평균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동평균선은요, 무빙 에버리지예요. 이 시간이 별로 없네. 무빙 에버리지. 네, 빨리 얘기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 무빙 에버리지. 움직인 것에 대한 평균.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 움직인 것에 대한 평균 가격. 20일은 20일 동안 움직인 것에 대한 평균 가격. 그래서 단기 이평선, 네, 뭐 중기 이평선,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과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의 평균 가격, 요걸 잘 생각해 봅시다. 요것만 한번 따지고 봅시다. 이렇게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이 이게 20일, 그 다음에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건 뭐죠? 이 상황은 뭐예요? 이 상황은 그건 다 알려줘도 원래 못해.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알려줘도 못해요. 네, 못하시는 분 못해요. 이걸 계속 그냥 붙잡고서 팔지 마! 이렇게 해줘야지 결국에는 안 파는 거지. 네, 그리고 사야 해! 그래야지 사는 거지. 이렇게 알려줘도 못합니다. 아, 지금 들어보면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요, 아시는 분만 그냥 하시는 거, 모르시는 분들 평생 몰라. 네, 그래서 괜찮아요. 그거 다 알고 해야죠. 그리고 저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지 또 거기서 수익 난 걸로 또 가입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다 가르쳐줘도 몰라요. 네. 모르면 평생 몰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네. 자꾸 잊어먹으면 안 되죠. 자, 5일과 21선. 그러면 이거 골든크로스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죠? 매수가 들어옵니다. 주가는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은 매수가 들어오면은 올라가잖아요. 매도하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매수가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역배열이에요. 역배열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역배열 떨어져요. 그러면은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역배열이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을 막 올려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여야 돼. 네, 모여야지 돼요. 왜냐면 옛날에 매수한 사람들 가격이 여기인데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매수를 계속 올려주게 되면 결국엔 얘네하고 얘네가 만나겠죠? 그러니까 역배열이 정배열에서 만나게 돼요. 이렇게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돼. 근데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정배열 골든크로스로 가는 거죠. 여기 그 크로스 지점이 바로 그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자리가 여기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단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중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긴 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모여야 하는 입장은 바로 이런 거죠. 모여야 하는 입장은 역배열에서 모여서 정배열로 가는 거예요. 역에서 모여서 정으로. 왜냐면 이렇게 뭉쳐야지만이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만나야지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뭐 화상 채팅만 해봐라. 만나가지고 뭐 역사 이루어집니까? 손 한번 못 잡는 거지. 만나서 손이라도 잡아야지 뭐, 네? 애기가 생기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A는 너무 오반가? 네. 아무튼 뭐 하여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맨날 뭐 되겠습니까? 그죠? 맨날 무방만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유료 방송 들어와야지 뭔가 그래도 만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네. 아, 또 광고가 됐네. 아, 참. 광고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주체할 수가 없다. 자, 역배열이면은요. 도저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뭉쳐야지 되는 거야. 뭉쳐야 된다. 네. 뭉쳐야 된다. 손만 잡고 자도 요즘엔 생기는가 봐요. 그죠? 네. 뭉쳐야 하는 거예요. 만나야 돼. 만나서, 나 이제 올라간다? 네. 나 이제 올라간다. 옛날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이 가격 차이 커지니까 계속 팔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모였어. 근데 내가 산 가격대보다 더 위로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좋아. 난 이제 손해보지 않아. 매도가 멈추겠죠.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오케이,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 주식을 팔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럼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정별이 나왔어. 정별은 어디 갔니? 여기 이런 데 한번 봅시다. 네. 강남 제비스코가 아주 그냥 좋은 차트를 가지고 있구나. 자, 쭉쭉쭉 올라가요. 계속 쭉쭉 올라가. 이거 지금 5일선 따라간다. 급등주는요, 이렇게 추세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추세를 따라갈 때는 절대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왜냐면 아직 괜찮아라고 하고 있거든요. 매수를 계속해서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가 됩니다. 괜찮아가 되는 건데,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느 틈에 가다 보니까 이게 뭉쳐. 이거 봐라.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나냈네. 이게 60일선이면은 3개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3개월 동안 손해만 보고 있네. 수익 난 것도 없네. 에이, 지겨워. 팔아야 되겠다. 이격이 벌어졌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죠. 더 이상 매수가 되지 않는다.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아유, 이제 차익을 좀 챙겨야 되겠구나, 수익을 좀 챙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익 많이 났어. 주가가 내가 5,000원에 샀는데 이게 10,000원이 됐어요. 팔고 싶지 않아요? 팔고 싶겠죠. 얘네 지금 평균 단가가 35,000원 미만인데 51,000원까지 갔어요. 팔고 싶겠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보세요. 내가 매수한 평균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좁아져요. 이 수익률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점점 좁아질 것 같으니까 팔고 싶은 거, 더 팔고 싶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같이 만나는 자리가 오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상투예요. 항상 모이는 자리가 나타납니다. 변곡점. 변화하는 자리에서는 저렇게 모이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역배열에서 모였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배열로 갈 거 아닙니까? 매수죠. 정배열에서 모였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그전에는 가만 냅둬. 네. 그전엔 가만 냅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네, 뭐 유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한번 싹 뒤져보세요. 어디에 와 있나? 다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요? 시간 문제. 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예요. 그냥 내일 갈 수도 있는 거고 한 달 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2달 후에 갈 수도 있지만 시간 문제예요. 그런 종목들을 사놓고 있으면 그냥 내가 수익 내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요거는 지금 보세요. 이게 이미 진행이 좀 됐죠. 역별에서 정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근데 수익이 안 나오는 구간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이게 3년간 진행됐어요. 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 문제라고. 요거 되게 답답할 수 있겠죠. 시간 문제예요. 근데 요거를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요, 요 끝자락, 즉 여기서는 이제 박스가 그려지죠. 아, 뭐 다 나오네. 여기까지만 할까? 시간도 다 됐는데 여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박스가 그려지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네. 우상향.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조건들이 딱 해가지고 야 이거 떨어졌으니까 매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포인트를 찝어내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 짧은 기간 2개월 3개월 안에 주가가 폭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네,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10개 중에 나는 6개만 그렇게 돼도 대박이겠다 이 얘기예요. 네. 10개 중에 60%만 돼도요. 왜냐면 바닥이기 때문에 어차피 손실 나오는 거 뭐 별거 없어요. 네. 손실 뭐 얼마나 크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견딜만 하실 겁니다. 지금 막 손실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런 종목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나 이거 손실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없잖아요. 비중 조절 잘 해놓고 종목들 딱 대기만 타고 있으면 되거든요. 좀 마이너스 나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얘네들이 다 해줄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수익률을 지금 누구가 해줬냐면 어차피 팔아먹은 거 다 빼고요. 네. 페이퍼 코리아가 100%가 나왔어. 지금 그리고 금호산업이 40%가 나왔어. 요거 두 개면 140%예요. 그러면 14개의 종목이 마이너스 10%가 나와도 카바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비중이 더 크잖아요. 비중이 더 크잖아. 비중이 크면은 이것은 더 큰 카바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또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러니까 계좌가 일단은 플러스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짜 종목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늘어나는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손실 나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계좌는 어떤 경우에서도 플러스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플러스가 나는 계좌. 상승장에선 더 많이 나는,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계좌. 2018년도부터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해왔는데도 계좌가 플러스인 그런 계좌. 비밀은 간단해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6할만 하면 돼요. 6할. 6할도 아니야. 5할 정도만 해도 돼요. 5할 정도만. 10개 중에 그냥 반타작 5개 정도만 잘 가버리면 됩니다. 이게 다 100%까지 안 가도 돼요. 뭐 한 30%, 40%씩만 가도 돼요. 50%, 60%만 가도 괜찮습니다. 이거 잘 키운 종목 하나가요. 못난이 10개 정도는 다 그냥 카바를 시켜버려요. 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한 40%. 네. 여기는 뭐 마이너스 한 10%대. 여기는 플러스 10%대. 거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더 가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한 40%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플러스 한 500%대. 뭐 이런 거 있죠. 네. 500%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네. 조금 있으면 해보실 거예요. 500%대.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상쇄. 그 다음에 남는 건 이런 거. 아니면 얘가 다 상쇄시키고요. 남는 거 이거. 계좌가 플러스 나는 방법은 요거예요. 종목의 매수 포인트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일단 그거 고민하시고요. 그 매수 포인트를 잡는 시점부터 시간적인 부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3개월 4개월 못 기다리시면 안 되죠. 1년 2년 주식 하실 거잖아요. 주식 얼마큼 하실 거예요? 계속 오래 하실 거잖아요. 그죠? 주식 뭐 그냥 잠깐 하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아, 나 그냥 뭐 한 달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답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단타 상따 하셔야 돼요. 스캘핑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 내가 그냥 한 달, 두 달 하고 말 거 아니고요. 1년, 2년 하고 10년, 20년 할 거라면요. 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보세요. 벌써 그냥 뭐 1월 달부터 2020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냥 12월이야. 끝났어요. 나이 또 하나 먹어야 돼. 아, 한 살 또 먹어야 돼. 내년이면은 네, 아, 진짜 피곤하네. 아, 나이 왜 이렇게 먹는 거야? 누가 주는 거야, 나이? 어? 그만 줘! 배불러! 그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이게, 시간 지나가면 자꾸 한 살씩 어려지는 거 그런 건 없나? 근데 금방 가잖아요. 시간 진짜 금방 가지 않아요? 너무 금방 가잖아요.
우리 아들 계좌 시작한 지 그때 9살인데 지금 내년에 12살이에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12살입니다. 금방입니다. 우리 단풍이도 4살이야, 4살. 네. 우리 단풍이 4살. 벌써 4살이, 이제 내년 되면 5살이에요, 5살. 와, 단풍이. 얘가 지금 내 방송 들은 지 벌써 이제 4년, 만 4년 지나서 5년째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사지, 이제 도사. 눈빛만 봐도 이제는 막, 이거 사? 말어? 막, 방송하는 거다가 또 와가지고 방해하는 거 봐요. 방송하냐? 와가지고 까불잖아. 야, 그런 거거든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네. 계좌는요, 계좌는 처음에는 정말 눈에 안 띄어요. 아유, 그냥 아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 너 주식하냐? 그러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쪽팔려가지고요. 네. 수익도 안 나. 막 6개월 지나고 1년 됐는데 막 수익이 안 나고 막 그래.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부터 확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깨에 힘 좀 들어가실 거예요. 나 주식 좀 했잖아. 뭐 먹고 싶어? 소고기? 뭐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시켜. 마음대로 시켜. 이러고 오늘 고기 좀 먹어야 되겠는데? 뭐 또 남편이랑 막 싸웠어. 또는 이제 와이프하고 싸웠어. 그러면 딱 5만 원짜리 그냥 한 뭉탱이 해가지고 그냥 얼굴에다 확 뿌려준 거야. 그 입 다물어. 딱. 빡. 네. 네, 그거 해준다 그랬죠? 네. 5만 원짜리 바꿔 지금. 네, 한 뭉탱이면은 얼마요? 그게 500만 원? 네, 그쯤 바꿔가지고 팍 뿌리라면 빡! 그 입 다물라. 네, 내가 주식하겠네. 내가 주식하겠다 이거야. 자, 네. 하자 이거야. 그죠? 가자. 네, 뿌리러. 1,000원짜리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1,000원짜리 근데 감이 안 와. 네. 그러면은, 네, 맞고도 기분 좋아, 사람은. 어머, 그랬어? 그래서, 네. 뭐 그런 거. 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계좌는 기다리는 거 나름입니다. 그죠? 기다리는 겁니다. 화내요? 진짜 그렇게 했는데 화냈구나. 왜 화냈지? 난 좋아할 텐데. 어머, 돈이야? 그 돈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요, 네, 주식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그걸 이를 갈았다가 그렇게 한번 던지세요. 던져서 그 입 다물라! 딱 한번. 네. 미안해요. 진짜 화내면은, 어떡하지? 화내면은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미안하다고 해야지, 뭐, 어떡해. 네, 미안하다 해야지. 네. 내가 시켰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 시장이 내려간 이유는 뭐 리밸런싱 때문이다. 사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려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항상 큰 수익을 내주는 그 매수의 포인트들은 매번 똑같아요. 항상 이평선에 모여주는 자리들, 변곡점이 일어나는 자리들이 매수와 매도의 맥점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꾸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들락날락 하시면 진짜 실패하게 돼요. 거기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네, 시간 문제예요. 그 부분을 꼭 생각하세요. 그 주식으로서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 막 10년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올 거예요. 항상 그것만 명심하세요. 근데 차트를 크게 보고서 그냥 올라가는 것만 보고 따라가시면은 무조건 물립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작은 바닥에서 나타나는 작은 파동도 마이너스 10% 20% 나온다고 했습니다. 고점 저점 연결하면 30%도 넘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거 못 견디거든요. 좋은 데서 사가지고 왜 그래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정말 복이 될 거고요. 이해를 잘 못하시면 죽어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꾸 차트 보시고요. 그걸 자꾸 쳐다보세요. 큰 돈 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단타 백날 따라가봤자 소용없습니다. 뭐 스팸 문자 막 날라와가지고 뭐 보셨죠? 그런 따라가봤자 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만 날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 그냥 생돈 가지고 가입하지 마시고 무방에서 나가는 종목들 가지고 수익 내가지고 가입하시라고. 네 수익은 많이 내셨지? 그거 갖고 이제 가입도 하시란 말이에요. 네 쌀 진짜 떨어져 갑니다. 네 아직 쌀 안 사고 있어 나. 월급이 안 들어와서 쌀을 못 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보태주세요. 네. 아시겠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기간은 굉장히 길게 해요. 저는 처음부터 다 봐요. 처음부터 다 봅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다 봅니다. 차트는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좋아요. 짧게 보면 짧게 볼수록 나빠요.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맞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런 종목들을 자꾸 추천을 받아서 매수를 해보고 기다려보고 성과를 내보면 돼요. 기다려보고 수익을 내보고 아 이거구나. 그런 거. 아 손실이 나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아 버틸만 하다는 게 이거구나. 아 기다리면 이후에 수익이 나오는 건 이거구나. 그런 정도를 깨달으시면 돼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 적응기간 버티고 3개월 정도 연장하시면 대부분은 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달은 뭐라 그랬어요? 네.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짜로 일단 가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데구나. 아 이런 리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적응할 수 있겠다 싶으면 남는 거고 적응 못하겠다 싶으면 박차고 나가시면 됩니다. 안 되겠어! 그러면서 그럼 밖에 나가서 이제 종목들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시면 되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하도록 합니다. 조금 오버했어요. 네.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많으니까요. 꼭 들어보시고 꼭 못 보신 분들은 녹화 또 보시고 보고 또 보고 하세요. 네. 이런 거는 유료 회원 강의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뭐 유료 방송이 없으니까 네. 저녁에 하는 방송들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시면 좋겠고 모두 다 좀 부자가 되시고 네. 돈들 많이 버셔가지고 아시죠? 돈 많이 버셔가지고 성투자 덕분입니다. 꼭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명심하세요. 돈 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 어떤 걸 해봐도요.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녹화